강일여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행지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지지리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러 산지 지형과 유명한 관광지들을 조사해보고 탐구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산지 지형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화산 지형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독특하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지형이다 보니까 관광자원으로서 또는 여행지로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화산이죠.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에서 조그맣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이 화산 같은 경우는 사화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자,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화산입니다.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에요. 작년에 뉴스를 좀 본 사람들은 하와이에서 갑자기 마그마가 분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화산이 바로 이 화산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여기서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화산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화산 볼까요? 여기도 화산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한라산인데 이거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자, 겨울에 갔을 때 이게 한라산 백록담은 아니고 그 백록담을 오르는 길에 있는 오름입니다. 오름. 이 오름도 어쨌든 한 종류의 화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화구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라산이라든지 킬라우에아산, 에트나스처럼 여러 화산 지형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화산이라고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러면 한라산처럼 이렇게 완만한 화산도 있고 에트나 화산처럼 이렇게 볼록한 화산도 있는데 이렇게 화산들의 모양이 달라진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지 지형하면서 의미 있게 지형을 관찰하는 법, 관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뭘 던져보라 그랬어? 항상 질문을 던져보라 그랬어. 그러면 한라산과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은 왜 모양이 다를까? 에트나는 뾰족한데 한라산은 왜 완만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겠어요. 뭐냐면 이 돌의 이름이 유무남인데 이 화산 역시 마그마가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화산을 구성하는 암석, 그 마그마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화산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마그마, 그리고 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산암, 이 화산암의 특성이 화산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화산체, 화산의 몸통, 화산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마그마가 분출할 때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분출하느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암석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화산의 형태를 결정한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유무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일단 관찰해 봅시다. 색깔이 어때요? 맞습니다. 밝습니다. 자, 색깔이 이렇게 밝은 유무남 또는 안산암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용암들을 산성용암이라고 불러요. 산성용암.
자, 이 산성용암이 굳으면 화산암이 만들어지겠죠. 산성 화산암. 자, 산성 화산암의 특징이 뭐냐? 점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폭발력이 강해요. 끈적끈적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보니까 화산체가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그쵸? 좁은 곳에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땅 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요. 자, 얘가 폭발을 하는데 이 친구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폭발해서 멀리까지 흘러가지를 못하고 그 주변부에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산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화산을 만든다. 이런 화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상화산이라고 불러요. 종상화산. 종 모양의 화산이라는 거죠. 뾰족한 화산. 자, 그 다음 함수 봅시다. 자, 이건 누구냐면 선생님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어딜까? 제주도죠. 선생님의 모습.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자를 썼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암석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아까 유문암과 달리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는 검정색, 어두운 색깔을 갖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똑같은 화산암인데 얘는 왜 하얗고 얘는 왜 검을까? 자,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는 석영의 함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유문암 같은 경우는 석영의 함량이 매우 많아요. 석영이라는 광물 알죠? 그 광물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반대로 이런 현무암은 석영의 함량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어두운 거죠. 석영이라는 광물의 함량이 낮다. 자, 이 현무암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현무암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아까 말했던 점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쵸? 약하다는 거예요. 많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잘 흐르니까 화산체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뾰족하지 않고 넓게 퍼지겠죠. 자, 한번 볼까? 아까 봤던 에트나 화산은 뾰족했던 것과 달리 한라산의 모습 보세요. 자, 이게 전부 다 산체의 모습이죠. 이렇게 화산체가 어때요? 매우 완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땅속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아까 안산암질, 유문암질, 용암 같은 경우는 멀리까지 흘러가지 못했잖아. 끈적끈적해서. 근데 이 현무암 같은 경우는 물렁물렁해요.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멀리까지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화산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넓적하게 되겠죠? 이게 마치 방패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해서 방패순자 순상 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순상화산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넓게 퍼진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아예 화산체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넓은 대지, 평평한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평평한 땅.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그마가 쌓여서 만들어진 대지다 해서 용암 대지라고도 부릅니다. 용암 대지. 간단하죠? 멀리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볼록한 화산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평평한 대지가 형성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암의 특성을 통해서 화산체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화산은 관광지로 이용돼요. 그렇죠? 관광지로 이용되니까 그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교과서 44쪽을 보면 운젠 화산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자, 이 운젠 화산의 모습인데, 자, 여기 화산체가 있고
여기 보면 뭔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쪽으로 흘러내린 듯한 모습.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산, 쇠설류라고 합니다. 화산의 쇠설물, 화산에서 분출된 여러 가지 자갈이라든지 화산탄 같은 또는 화산재 같은 물질들이 섞여서 류, 흘러내린 걸 뜻하죠. 자,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에 화산재가 쓸려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굉장히 컸겠죠. 재앙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이후 이게 쌓인 화산재가 쌓인 토양을 우리가 화산재, 한자로 하면 회, 토라고 부르는데, 이 토양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비옥해, 영양분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화산재가 땅 위에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밑으로 지하수가 발달할 수 있는 거죠. 물을 구하기가 쉬워. 땅에 영양가가 많고 플러스 지하수, 물을 구하기가 쉽다. 뭐 하기에 좋아요? 그렇죠. 농사짓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농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산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사짓기에 유리하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화산 어떤가요? 분출할 때는 매우 위험하지만 분출하고 난 다음엔 여행지로 그리고 농사용 토지로 매우 잘 이용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운전화산의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가 흘러내린 듯한 모습이 관찰되죠? 자, 그럼 이 지역의 땅을 파보면 어떨까? 그렇죠. 과거 화산 폭발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산 지형의 특징에 대해서도 정리를 모두 마쳤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화산암의 종류, 화산 폭발로 인해서 형성되는 암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랑 뭐? 그쵸? 산성, 용암이 분출한 산성 화산암과 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산성의 반대, 그쵸? 염기성 화산암으로 나뉩니다. 자, 이때 산성 화산암의 특징은 어떻다? 색깔이 밝고 끈적끈적하다. 점성이 높다. 자, 반대로 염기성 화산암은 점성이 낮다. 잘 흐른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화산체의 모습도 달랐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탐구활동 보자. 자, 우리 여행지 중에 화산과 관련된 여행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여행지 중에 가장 유명한 제주도 역시도 화산 지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화산 지형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전 세계의 화산 지형 중에서 한 장소를 고르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구글맵으로 위치를 확인. 자, 요거는 캡처합시다. 그 위치를. 자, 지도 캡처.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행지로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 자, 캡처한 지도를 같이 과제 제출방에 올리고 거기에 게시판에다가 직접 작성하세요. 게시글로 작성. 어떻게? 여행지로 소개.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탐구 활동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를 캡처해서 올리시고 그 지도 밑에다가 게시글로 이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